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30% 턱걸이인데요. 9월 1주에 33이었는데 10월 3주 긍정평가가 30, 부정평가가 다시 61%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6개월 만에 지금 그 긍정평가가 30으로 내려온 건데 부정평가 60대로 올라가고, 자, 연령별로 보면요. 70대 말고는 이제 60대까지 어떻게 보면 부정평가가 더 많습니다. 70대 말고는 전 연령대에서 압도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많습니다. 이 정도면은 사실 좀 국민의힘이나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고등이 세게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변호사님? 그런데 전 연령대에서 지금 이제 그 반대, 네. 이 권력에 이 나를 세우는 그리고 권력을 좀 뼈다하게 보는 그런 네. 시선들이 늘어났다. 네. 이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예. 총선이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 더 폭넓게 보면 충청권까지. 네. 그리고 또 연령별로 보면 이번 총선에서 승부를 좌우한다는 2030, 20대, 30대. 예. 그리고 지금 편이 완전히 갈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야로 갈려져 있는데 이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는 이 중도층, 네. 그리고 무당층. 그러니까 수도권 연령별 2030 그리고 중도층 그리고 무당층 이 네 파트에 모두 하나도 예외 없이 네. 이 국정 긍정 평가보다는 부정 평가가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60대도 1% 차로 넘어갔어요. 네.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정부 견제론 오늘 예. 당장 투표를 하면 이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 그래서 야당을 찍어야 된다. 이것이 46%, 아니다. 정부 지원론이 42%. 그리고 인천 경기는 견제론이 무려 51%나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지원론이 37%밖에 되지 않으니까 네. 인천 같은 경우는 거의 당선시킬 사람이 없어져 버렸다. 사실 이 얘기예요. 총선의 바로미터가 인천인데. 예. 그래 지난 총선과 아주 비슷한 구도예요. 네. 지난 총선하고 거기다가 충청구도 마찬가지예요. 견제론이 52%나 되거든요. 예. 거기다가 우리가 큰 기대를 걸고 있는 20대가 문제입니다. 예. 지금 견제론이 무려 55% 그리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 30%도 안 되는 29%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이제 무당층이고요. 예, 이러니까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견제론이 53% 그리고 지원론은 아슬아슬하게 30%를 넘어요. 30이 한 2%. 이러니까 2030에서 완전히 표를 다 뺏겨버리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중도층이 이른바 중도층 무당층이 또 하나 문제인데요. 중도층 같은 경우는 정부 견제론이 50%를 훨씬 넘습니다. 54%나 돼요. 그리고 정부 지원론은 33%. 거기다가 지금까지 무당층이 계속 늘어난다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여론조사를 하면 무당층이 거의 30%대에서 한 38% 사이, 이 사이를 점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당층이 앞으로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선거 승패가 좌우된다는데 이 무당층에서 견제론이 42%, 그런데 정부를 지원해 줘야 된다 하는 기대는 불과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고도 만약에 선거에서 이긴다면 그건 기적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요, 지금 국민의힘이 혁신이 이럴 때가 아니다. 혁신이가 뭘 혁신할 거냐? 없다. 그러지 말고 사람 바꾸라. 지금처럼 얼렁뚱땅 아닌 말로 입만 털어대는 그런 자들을 중심으로 공천을 하고 내세웠다가는 다 망한다. 네. 조금이라도 떼부든 사람은 물러나야만 한다는 것을 각오를 해야 한다. 네. 그래서 사람 바꿔야만 한다. 네. 사람 바꾸지 않고 적당히 대하다가는 이번 선거는 정말 진다. 그리고 예. 내가 대통령에게 지난번에 드렸던 다른 방송에서 드렸던 말씀은 그렇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모 방송에서 대통령께서 내일이고 모레고 간에 회의를 통하든 무슨 회의를 하든 아니면 기자간담회를 하든 내가 일체 공천에 개입하지 않는다.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걸 천명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MBC에서 방송하신 거 봤어요. 예, 민심 위반이 계속 벌어집니다. 예. 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틀 지나서 회의를 한 건 맞아요. 이 참모들과 참모 회의를 한 것을 예. 했는데 거꾸로 잘해보자. 자, 우리가 민심으로 들어가자. 또 소통을 더 잘하자. 우리 국민의 뜻에 늘 옳다. 그 말씀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말씀보다는 청와대가 대통령실이
우선 대통령실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에 천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요 정말 위험합니다. 내가 보기로는 청와대는 정말 앞으로 민생에만 힘을 쓰겠다. 지금 대통령실은? 어떤가 하면 한번 생각해 예. 보십시오. 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말이 고환율이지 예. 지금 1,350원을 넘었었습니다. 거기다가 고물가는 바로 고유가인데 예. 두바이유가 90달러를 넘었었어요. 한 배럴에 90달러를 넘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요 고금리는 지금 우리가 3.5%를 억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계속 올려놓았는데 7% 넘어가고 예, 있죠, 미국은. 억지로 지금 꾹꾹 눌려놓고 있는데 예. 왜 이런가 하면 우리 국가 채무가 1,100조 그리고 민간에 있는 가계 부채가 2,200조입니다. 네. 거기다 기업 부채가 2,600조를 넘었었어요. 이러니까 만약에 금리를 조금 올려버리면 우리 중산층 무너져 버리고 그렇지 않아도 네. 지금 골목들에 보면 자영업자들이 식당들, 카페들, 커피숍들, 그러니까요. 미장원들 예. 그리고 예발소, 심각합니다. 세탁소까지 네. 전부 다 파리를 날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아니 주택가 있는 세탁소가 손님이 없다고 눈물을 글썽거릴 정도 같으면 네. 우리 경제가 민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예.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판국을 잘 안다면요 대통령께서 그냥 국민과 소통해라 민생으로 들어가라 하지 말고 예. 정말 이번에는 대범하게 내가 민생에 진짜 올인하겠다. 네. 그럼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예. 이걸 천명을 해주시는 것이 예. 바로 민심을 얻는 지름길이 난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사람을 혁신해라 하셨는데 지금 당에서 나가겠다는 사람 둘이 있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 일단 뭐 본인이 나가면 제명해달라. 그래서 당 지지율을 올려라. 뭐 이렇게 맞받고 있는데 최근 이 대표 행보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런 말이 왜 나오는가 하면 뭐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제 본인이 나가면 아마 당 지지율이 뭐 3%입니까 4%입니까 그 김민석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예, 국민의힘 대변인이 그랬어요. 김민수 대변인. 아 김민수죠. 김민수 예. 대변인이 아마 지지율이 오를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나는 이준석 대표가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는 이른바 이 성상남 문제 이런 걸 두고 네. 뭐 비판도 하고 합니다만은 참 재기발랄해요. 그리고 아이디어도 풍부하고 그런데 다 좋은데 좀 나는 이 친구가 그 앞으로 많은 세월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여유 있게 내다보고 공부도 좀 많이 하고 또 그리고 본인의 처신을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국민들 앞에 진솔하게 사과도 하고 좀 큰 정치인이 되는 그런 길을 걸었으면 합니다. 뭐 우리 같이 세상을 오래 산 사람들보다는 아직까지 젊고 싱싱한 네. 친구잖아요. 그러면 많은 시간이 있고 본인이 앞으로 이 우리 사회에 공헌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좀 크게 네. 이 봐야 되는데 일일이 아주 좁쌀처럼 마치 그 좁쌀 영감처럼 모든 걸 다 시비를 걸고 네. 이게 또 말싸움을 벌이고 하니 네. 참 이 내부 총질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 민심을 얻으려고 하는 건 좋은데 예. 오히려 당내 인심을 먼저 잃는다. 네. 나는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께서 좀 아주 크게 큰 마음을 가진 큰 정신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분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